이번 시간은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는 급수의 합,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리고 수렴한다면 그 합을 구하는 연습을 했었죠. 자, 그러면 언제 수렴하고 발산하는지 매번 풀어봐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 함께하기에 좋은 예가 있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어떤 급수가 s라고 하는 값에 수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우리가 급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서 쓸 수 있었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거든. 그리고 우리는 얘를 sn이라고 쓸 수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s에 수렴한다고 하면 사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s로 가는 거지. 그치? 이해 가요? 얘도 그냥 s로 가는 거야. 근데 봐봐. 이 부분합의 수렴을 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보다 하나 전까지 지금 확인하는 거죠. 하나 전까지. 하나 전까지.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는 게 S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 전까지만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이 합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얘도 S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생각을 해볼 건데 원래 우리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n이 2 이상일 때 sn에서 sn-1 이렇게 빼가지고 an 구했던 거 기억하니? 요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지금 얘도 s로 수렴하고 얘도 s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sn 마이너스 리미트 S, n-1 이렇게 분배가 될 수 있죠. 결국 얘는 S로 수렴하고 S로 수렴하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사실 알 수 있네. 와우, 이거 대박이다. 뭔 말인지 얘가? 지금 어떤 급수가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일반항도 어디로 수렴해?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얘는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뭐라고 했어? 금방 한 것처럼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왜 그러냐면 얘는 리미트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고 ak로 쓰는 건데 우리가 얘를 s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얘 어디로 간다? 수렴하기 때문에 어떤 s라고 하는 값을 수렴한다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뭘로 구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서 sn-1 뺀 걸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sn이 s로 수렴하면 얘 하나 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는 어느 지점까지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s로 수렴하기 때문에 s 빼기 s 0으로 간다. 지금 그 얘기. 위에서 한 얘기. 위에서 함께하기에서 한 얘기가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족을 해요. 1번. 잘 기억하세요. 1번. 자, 그리고 어떤 명제가 성립하면 걔 뭐도 성립하는 거야? 대우도 성립하는 거지. 바로 대우가 밑에 써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가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니야. 어떤 수열의 극한값이 0이 아니야. 그러면 아주 먼지만큼이라도 뭔가가 계속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애가 계속 더해지면 급수는 발산하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대우. 원래 원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도 참이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밑에 다 써 있어요. 주의. 뭐라고 돼 있어? 1번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0으로 가면 계속 더해지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이거 수렴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 예제가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앞에서 예제 1번에 2번을 풀었는데 얘가 0이지만 급수 자체는 우리가 계산했더니 발산했거든. 한번 가서 다시 보세요. 푸는 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이 그래요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발산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수렴하는 건 따로 알 수 없나? 선생님 그럼 얘일 땐 어떻게 해요? n 0으로 갈 때는? 그럼 이거 수렴한다고도 말 못하고 발산한다고도 말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하면 돼. 아까 우리 앞에서 예제랑 문제 풀었던 것처럼 급수를 부분합에 리미트 붙이는 걸로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0이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발산하는 걸 빨리 찾을 수 있고, 얘가 만약에 0이라면 그 다음에는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직접 리미트 시그마를 구하지 않고도 급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애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일반항 자리지.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자, 일반항.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가면 갈수록 0.5, 0.5를 계속 더하고 있는 상황이야. 0.5가 굉장히 작은 수야. 2분의 1이 굉장히 작은 수지만 어쨌든 계속 더해지면서 절대로 이 급수, 더해놓은 애는 수렴할 수 없겠죠.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2번에서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시오 라고 하면 뭐 해야 돼? 이게 지금 일반항 자리잖아. 이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뭔 얘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이거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여기다가 얘의 짝꿍을 곱해줘라. 플러스 n으로 되어 있는 n제곱 플러스 2n, 여기도 n제곱 플러스 2n 루트 있고 그다음 플러스 n. 그랬더니 계산이 어떻게 되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에 뚜껑 벗겨지니까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뒤에 거 n제곱, 그리고 여기는 루트 더하기 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n제곱 없어지고 여기 2n 남아있고 여기 이렇게 남아있지. 보니까 얘 1차야. 여기도 1차라고 얘기했지? 여기도 1차죠.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개수만 계산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이에요. 어머, 나는 지금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일반항만 띄워놓고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했어. 수렴도 0에 수렴하는지를 확인했어. 그랬더니 얘 1에 수렴하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 수열은 더하면 더할수록 1 마지막에 더해지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절대 수렴할 수 없죠.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항으로 따지는 연습입니다. 자, 그럼 2번. 2번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얘를 식으로 써주는 게 중요한 거죠. 요렇게 되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 사실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 중간에 이렇게 n으로 주는 거. 여기가 3n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런 애를 계속 더하고 있어. 그런데 원래 같으면 얘를 리미트 시그마로 바꾼 다음에 3k 마이너스 1분의 nk 플러스 1을 얘를 구해야겠지만 우리 지금과 같은 때는 구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일반항만 쳐다보자. 일반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일반항만 띄어서 3n-1분의 3n 플러스 1이 어디로 가는지만 확인했더니 얘 3분의 1이잖아.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1제곱 그러니까 1차 개수 읽기로 3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얘는 급수로 계속 더하는 상황이면 막판에 가서 막 한 1억 번째 항, 1억 1번째 항, 1억 2번째 항 이쯤 되면 3분의 1이 계속 더해지고 있어. 3분의 1이 0.3 작은 값인 것 같지만 그게 계속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발산하는 상태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수가 발산함을 그러니까 뭘로 알 수 있어? 일반항을 극한을 한번 보내봐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해서 참인 거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로도 많이 응용돼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발례가 존재한다는 거 교과서에서 대놓고 알려주는 발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눈도장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의 성질 시그마 급수도 역시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먼저 얘 급수가 각각 수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합을 S와 T라고 하면 이거 첫 번째 뭐야? 합에 대해서, 두 번째 뭐야? 뺄셈, 차의 빼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수배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요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 우리 마음으로 알 수 있죠. 그렇다. 주의해야 된다. 뭐야?
곱하기는 성립하지 않고 나누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급수가 이미 수렴하고 급수가 수렴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호를 분배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2 곱하기 자 a는 어디로 가고 있다? 5로 가고 있다. 3 곱하기 b는 어디로 가고 있다? 마이너스 2로 가고 있다. 그래서 10, 3이는 6 하니까 얼마? 4. 이렇게 숫자로 계산되더라. 얘도 마찬가지죠. 5 곱하기 a는 5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로 가고 있다. 두 개 곱하니까 25, 4, 2, 8 해가지고 33 맞죠? 33이 되더라 라고 하는 요 계산까지 해보았습니다. 됐죠? 밑에 수학 이야기 좀 흥미롭네요. 어떻게 돼 있어요?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렇게 더해졌네. 그치? 마이너스 1제 1의 거듭 제곱꼴로 되어 있는 어떤 수열인가 봐. 얘네들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우리는 지금 같으면 대충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떤 애는 마지막에 1까지 계산했고 어떤 애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1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서로 값이 다르게 되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알아. 우리 이렇게 진동하는 상태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쵸?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나 봐. 그래서 이거를 0이라고 말해도 되고 1이라고 말해도 되니까 2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급수에 대한 초반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 빼꼼 보이네요. 다음 시간에 등비급수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